예 변호사님, 지금 민주당이 175석이나 얻어가지고 뭐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의원들은 살판이 났다. 그런데 사실은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 줄줄이 재판에 나가가지고 내년에는 재보궐선거가 풍년이 될 상황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송영길 돈봉투 사건. 이것은 그동안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총선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지금 재개가 됐어요. 그리고 이번에 그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21명으로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.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 돈봉투 나눠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지지의 모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21명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깠으니까.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지금 당선이 됐고요. 11명이. 특히 허종식 의원. 이 사람은 인천 동미추홀 을인데 이 사람 돈 받았다 해갖고 피해자 신분으로 주거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난 12월에는 피해자 출석 조사까지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용기, 민벽덕, 안호영, 박성준 그리고 또 조국당의 황운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수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총선 전에 출석을 하니까 집단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? 나 총선 바빠서 못 갑니다. 그렇다고 구인장 밟을 수도 없고. 이 사람들은 이제 여차하면 금배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이번에 이제 이거는 특히나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근데 뭐 상당 부분 입증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 검찰로서의 뭐 국회 동의도 안 해줄 거고 구인장을 발부받기 힘드니까.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. 그리고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정치적 고려를 검찰로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도 했는데 무려 11명이 당선돼 버린 바람에 참 우리나라의 이 참 도덕적 수준, 법적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나. 그래도 되는데 뭐 범죄를 아무리 해도 이게 참 되는 거 보면 신기한데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. 나중에.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 거의 다 마칠 때 나올지 않을까. 그거 보고 이 사람들도 다 마치고 나오죠. 윤미향이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황운하도 그랬잖아요. 황운하는 다 마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또 비례대표로 당선될 정도니. 참말로. 그러니까 그 법원도 진짜 이래서는 안 되고요. 그래,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 맞는 그 응당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만 돼버리면 이거 뭐 굳이 세월로 그냥 임기 마치도록 해주는데 여하튼 법원이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분발해가지고 이 검은 것과 흰 것을 명백히 잘 가려줘야지. 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. 이렇게 형사 재판 받으면 세비 지급을 정지한다고 생각합니다. 정지하고 나중에 무죄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라. 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국회의원 대원 다 받고 끝날 때 거의 임기 끝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?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검찰 출신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판에 넘어간 것은 윤관섭 뭐 이 사람은 이미 형을 받았으니까 이성만이나 이 다른 사람들 지금 검찰 수사 단계 아닙니까? 수사를 끝나야 이제 무슨 기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야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만 해도 11명 아닙니까?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거 완전히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뭐 구속영장이 오더라도 다 방탄으로 되겠지만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전에 검찰의 힘을 빼려고 아마 하겠죠.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보려고 그러지 않겠느냐. 그래가지고 뭔가 검찰의 수사의 수위를 낮추려고 검찰한테 너 수사권을 뺏길래 아니면 그냥 이거 적당하니 할래?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. 제가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 뭐 어제 오늘 이야기 로키 나왔지만은 있죠. 이것도 이 11명 있지 않습니까? 어떤 문제가 돼가 검찰이 기소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은
또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요. 돌변하죠. 협치 안 하겠다는 거네. 윤석열 대통령 당신 협치하기 싫어? 그럼 우리도 그 이 11명 협조 못해. 이 검찰에서 어떤 그 일방적 수사로 기소까지 한다는 걸 야당을 와해시킨 거 아니냐. 예. 우리 협조 못해. 그럼 명분이 생기는 거야 이게. 예산 뭐 못해. 인사 우리 다 협조 안 하겠어. 총리 실컷 지명해봐. 우리 전 통과 시켜줘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협치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할 협치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야당에 대한 수사를 서로 합의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묵시적인 그걸로 끝내자는 그런 협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재명 지금도 재판을 3개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. 이화영 1심 재판이 6월 7일인가 지금 돼 있어요. 1심 재판이. 예.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그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. 재판이 그렇죠. 4개입니다. 그 유죄 나오면 그렇게 하죠. 예.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영수회담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쪽에서 자꾸 만나자 하고 로키로 가는 것도 이런 거 좀 잘 하십시다. 그런 걸 하면은 뭔가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까?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이거 지금 노리는 게 그거죠. 지금 협치하자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이 본래 사법 정의란 게 합의나 뭐 양보나 이런 걸 대상이 되는 게 아닌데 이재명으로서는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. 이걸로 계속 그 지금까지 몰고 왔잖아요. 검찰 독재 뭐 대통령이 어떤 압박, 탄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자기는. 그러면은 자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로키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의 뭐 행정부니까 검찰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그 야권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좋은 말로 전향적인 정치적 해법을 해결해줘라. 그렇게 법적으로 가면 안 된다. 지금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이 사람들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? 전당대회에서 의뢰에 있을 수 있는 밥값 정도 준 거 가지고 그걸 팍 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꼭 집어넣어야겠느냐. 발목을 잡아야겠느냐. 국회의원들은 재판이 걸려 있으면은 끽소리를 못 하잖아요. 법원에 그래 제일 약하잖아요.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늘 조심을 합니다. 이게 잘못해서 언론의 구설에 오른다든가 잘못된 것이 오르면은 재판할 때 혹시 영향을 줄까 해가지고 늘 조신하게 처신을 하지요. 발목을 잡는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 족쇄를 지금 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얼마나 힘들겠어요. 당선은 돼도 좋지만은 항상 깨름직한 게 한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본격적으로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. 그렇죠. 기소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그렇게 상당수 의원들은 편치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. 또 하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워낙 여야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765명, 경찰이 1680명, 80여 명 해갖고 20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 중에서 이제 얼마나 검찰이 기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, 과거에도 보면은 21대의 경우도 의원 27명이 기소돼 가지고 4명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. 20대도 33명이 기소돼서 6명, 그리고 19대도 40명이 기소돼서 5명. 어쨌든 지금 이 숫자로 보면은 의원 중에 10% 가까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.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거는 또 원래대로 한다면 6개월 내에 1심이 끝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항소심, 3개월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 1년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바로 수사가 끝나서 기소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구속이든 불구속이든. 선거법,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 금배지가 날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? 어떤 판사를 또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명이 될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래도 한 5, 6명씩은 나왔기 때문에. 나오죠. 이번에 또
아주 많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요. 예. 그 중에 제가 볼 때 그냥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당에서 고발된 거. 예. 이거는 이 처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중요한 거는 선관위가 고발한 거거든요. 예, 선관위 고발은 거의 유죄가 나오더라고요. 그 중에 제일 먼저 고발된 게 양문석이 아니에요. 거기는 제가 볼 때 지금은 그 허위 사실, 그러니까 그 반포에 아파트 시가를 갖다가 허위로 했다. 그거 이제 허위 사실인데, 저는 양문석 그 당선인 경우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6개월하고 필요 없는 일반 형사범, 그러니까 사기.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이것도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. 조사받을 겁니다, 아마. 그렇죠. 그거 되면 사기죄 같으면 이것도 뭐 집행유예나 나오면은 사문서 위조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지금 양문석 당선인이 걸려 있는 사기, 그러니까 특경가법일 겁니다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, 사문서 위조 동행사. 요거는요, 특경가법은 벌금이 거의 없습니다. 무조건 집행유예.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당선인은 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얼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. 오히려 특경가법 제가 좀 말을 짧게 해도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도 길어서 우리는 특경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이 양문석 후보는 이걸로 그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는데, 물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은 이쪽에도 뭐 몇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. 국민의힘 쪽에도.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조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황운하도 뭐 이런 조국, 황운하 뭐 줄줄이 있죠. 그래서 당선은 됐지만 내년에는 줄줄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,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론은 났습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?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야 정치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보선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그만두는 소리 안 했잖아요.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. 한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하는데 그냥 밖에 나와서 막 말한다고 정치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요. 원내에 들어와야지 정치인이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재보선이 하도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 얼마든지 생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이번 총선에서야 본인이 희생을 해서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? 그러나 뭐 내년에 재보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만한 인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키워야 되고요. 수도권에서 재보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한동훈 인물만한 카드면은 웬만한 데 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인기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죠. 거물이니까 이제. 어쨌든 뭐 한동훈의 재기 가능성과 함께 내년에 줄줄이 이루어질 이 재보선 선거, 이걸 생각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당선은 됐지만 편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이번 총선이 힘들었다는 거죠. 서로 간에 싸움도 많았고 흑탕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선거법 위반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떨어진 사람한테 별 영향이 없어요. 어차피 떨어져 가지고 그 당선된 사람들은 뭔가 하나 찝찝한 걸 항상 달고 다니는 거죠. 지금 이 검찰 765명 중에도 허위사실 공포,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315명으로 41.2%입니다. 금품 선거사범이 141명, 선거폭력 방해사범, 그리고 공무원 단체 불법 동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
결국은 허위사실 공포라든가 흑색선전, 허위사실 공포라는 게 이제 뭐 그 선거 공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. 것들이 틀렸던가 뭐 유죄했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안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당히 중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판사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.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그냥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빠질 떼는 게 좀 뭐해서 좀 관대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표 이런 거에서 판사가 그런 원정주의적으로 100만 원 아니 이게 유죄면 떨어져야지 왜 100만 원 80만 원 가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강하게 형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도 그거 알거든요. 벌벌 떨겠습니다. 옛날에 그래서 법원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. 왜냐하면 국민이 행사해야 될 그 어떤 선거권을 법원이 다 좌지우지하냐. 유죄하면 좀 더 떨어뜨릴 형을 선고해야지. 이걸 갖다가 그 80만 원 딱 해가지고 유죄면 나쁜 짓 했으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건 옳지 않다. 그게 대법원도 그렇고 판사들 생각도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. 아무튼 잠 못 이루는 금배지들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국회에서 잠 못 이루는 오랫동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